네, 반갑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보시니까 내용이 좀 굉장히 거창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 별것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제 간단하게 따지면은 사람은 그냥 사주대로 산다. 사실은 이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도출시키기 위한 어떠한 방편이죠. 위의 내용은. 그래서 사람은 사주와 운, 즉 명운대로 사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대로 살죠. 그래서 사주와 운, 즉 명운은 운명이자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사주와 운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공부도 하지 않고 명운을 믿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셨습니다마는 공부를 잘못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명리학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사주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사주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죠.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사주입니다.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진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빗겨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정말 제대로 대조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러한 말들을 지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볼 명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운명과 숙명이라는 것은 운명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초자연적인 힘이고요. 숙명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이제 타고난 겁니다. 마주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숙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주와 운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명운입니다. 명운은 운명이지만 또 숙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의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면은 사람은 노력을 하면은 다 된다. 그래서 노력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본 데는 노력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하나가 있고요. 자기는 모르죠, 이제. 그걸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파산이나 또 내지는 주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모릅니다. 노력을 할 때는 움직이니까 노력을 하게 됩니다만은 한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죠. 왜? 명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충분한 노력의 가치,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공의 노력 두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하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이것은 바로 성공,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겁니다. 노력해라, 노력해라 그러는데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세상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노력을 하되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간단하죠. 왜냐 그러면은 명운을 볼 줄 알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볼 사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는 양인 용관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월지가 양인인데 정관을 쓰는 사주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상신입니다. 상신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상자는 서로 상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재상상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살려난 기운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지는 이제 상관이고 천간은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의 근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은 묘와 미에 있더라. 자, 궁금하죠? 어떤 사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명조입니다. 명조를 보면은 하나, 둘, 셋까지 해서 모두 결론이 나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말해서 장난치는 분들 많죠. 사주에서 뭐로 장난칩니까? 갑목일간이라서 어떻고 갑술일주라서 어떻고 하는 그런 장난치는 그 아마추어 적이고 좀 뭡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학자의 자식 안에 있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한순간 보자마자 이 명조의 가치, 그리고 이 명조가 어떠한 글자가 날라들면은 이 사주가 사단이 난다, 이런 정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살려난 기운은 과연 뭔지 하는 게 순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늦어도 3초 내에 같으면은 명조의 문제점과 그리고 대운방을 보면서 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나와야 되고,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까지도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명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명주는 이름난 유명한 연주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분이다, 어떤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를 하셨고요. 기해년 2019년에 이제 집을 팔고 투자에 올인을 했다가 완전히 모두 다 잃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운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다행한 것은 직장은 아직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손해를 끼친 건 아니죠. 자기가 투자 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파산하고만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을 했더라면 아예 그냥 끝장이 났을 것인데, 그죠? 그나마 다행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명절 한번 보시면 묘월간목입니다. 양인격입니다. 그래서 방으로 따지면은 가장 좋은 게, 그죠? 이렇게 관운으로는 신유술, 이때가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이렇게 식상운으로 그러는 사오미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초년의 운은 어떨까요? 자, 월치가 급제양인인데, 그죠? 초년에 재가 들어왔죠. 성패. 이게 패가 나죠. 천간했던 것은 패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치가 양인입니다. 그죠? 양인입니다. 부모덕이 있다 없다? 네. 조상덕은 없다? 양인의 상관이니까요. 일지가 재입니다. 급제인데 재를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하나, 급제양인인데 재를 봤습니다. 역시 자식도, 처자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격인데 천간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관이 하나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양인격인데, 월치가 양인인데 천간에 관이 떠서 이렇게 모양이 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중간이죠, 그죠? 관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남자 같으면 한 가지 직업이 아니고 양쪽 직업으로 이렇게 헤맬 수 있는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여자 같으면은 한 남자가 아니고 두 남자 사이에 있는 그런 경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식신이 떠서요, 이렇게 관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요, 중관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자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 무거울 중자입니다. 관이 무겁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을 보게 되면은 이 식신이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해서 중관이 되는 명조를 깔끔하게 하나 처리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천간에 드러난
이 관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명조가 성격이 되었고, 더 성격이 된 것은 식신이 관을 하나 잡아주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이라는 것이 일단은 결정타인데요. 양인에 이 관이 어디서 올라왔느냐 하면은 일지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는 철을 괴롭힐 수 있지만은 철을 얻은 다음에 내 명예직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랫사람 덕이 좋고 또 내가 노력하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것, 내 노력의 결과가 이런 중간 두 가지의 직업에서 헤매이지 않고 하나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덕에, 이 덕에 나는 이 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랫사람 덕이 있다. 네, 노력한 결과, 식신, 또 남들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재능,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하여 나는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를 보시게 되면요, 양인에 이렇게 재가 있으면 대패가 나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오화가 하나가 묘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작용을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조금 그렇죠. 목생과 화생토 되면 더 좋습니다만은 이 상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 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묘하게 상관이 있어서 양인이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재를 이렇게 합을 하고 또 생해줄 수도 있는 통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지지는 이 상관 때문에 모양이 낮다. 그래서 천간은 상신이 이것이고 지지는 상신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지지는 상관이 상신 역할을 했고 천간에서는 식신이 상신 역할을 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금의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요, 요렇게 그 해면미 목국을 짜는 것이 참 좋지를 못합니다. 물론 해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묘하게도 해수나 자수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미토가 들어왔을 때는 그죠, 양쪽 다 되긴 됩니다만 그나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신금이 들어왔을 때 자수가 들어오면요, 이 폐가 대단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묘형의 자오충이에요. 신자진 수국을 짜버리면요, 이 화기가 죽으면서 양인, 급지양인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분은 사주대로 살아오셨습니다. 천간에 우선은 이렇게 병화가 뜨는 것이 대단히 좋지를 못합니다. 외부적으로 나의 명예, 직위가 지금 잡혔습니다.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 합관하지만은 유살이라 양인격에 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는 것보다는 명예, 직위를 더 많이 인정받고 있던 분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월대를 보시면은 요때입니다. 그죠? 자, 월치가 급제양인인데 식신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관이 있는 중에 인이 이렇게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나는 식신으로서 문서, 상장도 많이 받고 명예직위도 높았다. 그래서 이분은 10대 때부터 빛을 발해서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신에 들어왔는데요. 병신에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자수가 들어서게 되면 이 사주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살아나는 것은 있죠. 뭐냐 하면은 지금 다 무너져도요, 이렇게 병신합하면서 경금은 살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날아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해년에 들어오는 것이 문서가 듭니다. 뭐와 관련되는? 재물과 관련되는 문서가 하나 날아듭니다. 물론 이 시기를 보면은 무술부터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아듭니다. 그래서 무술에서
기회로 들어오는 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무술부터 재미를 좀 봅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왜? 된다 이거예요. 된다. 그래서 이제 해수가 들어옵니다.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요렇게 해묘미 목국을 짭니다. 그래서 문서를 지고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보여서요? 제가 보여서 하게 되었는데, 경자년 자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해자축으로 그럽니다. 자, 양인 용살이 되죠. 양인이 살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자축으로 그러게 되면요, 양인이 살아납니다. 작년 해수부터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해묘미 목국을 짜고요. 특히 이사주가 자수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신자진 수국을 짜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신자진 수국을 짜버리면 수기운이 이렇게 국을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자묘형에 자오충에 그리고 수국을 짜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비겁이 일어나면서 한마디로 작년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절단이 났는데 올해 이 정리를 마지막 정리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올인했던 것이 전부 다 무너졌고 올해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그런 경우. 하지만은 지금 천간도 경금이 살아있고 지지도 신금이 살아있으니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름만 그나마 살아있더라. 그래서 올해 신자진 수국에서 지지에 드러난 이것은 모두 다 사라졌더라. 주원인은 해묘미 목국을 짜고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천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신금이 날아가면은 사단이 나는데요. 이때 한번 또 이때 한번 두 분의 이러한 낭패를 한마디로 명예직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망신을 크게 당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두 분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분이 참 다행한 것은 이렇게 방이 좋습니다. 방에서 신유술을 받쳐주니까 바깥에는 이렇게 얼굴 내밀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자기 명예직위는 그나마 이렇게 누리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신유까지는 존재 이 술토가 들어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신에서 천간에 병화가 뜨고 정화가 뜨고 이러한 시기에 뭔가가 이렇게 탈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감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양인입니다. 양인격인데 양인격에서 천간의 관을 봤으나 중간이 된 것이 문제였더라. 중간이 문제였으나 식신 때문에 이 중간 문제를 해결한, 그래서 성격된 사주. 또 하나는 양인인데 지지에서 이렇게 재를 봐서 재로 인한 폐를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묘하게 이 식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재들을 살려놨더라. 그런데 운에서 해묘미 목국 짤 때부터 사단이 나고 또 하나 이렇게 해수에서 자수가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까지 짜면서 자묘형에 그리고 수국을 짜서 좌우충까지 할 때 이때에 사단이 나고만 이분 천만다행한 것은 방이 좋아서 그래도 자기의 직장은 잃지 않았다는 그런 분에 대한 명절을 한번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면서 이 사주와 운, 명운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이 좋아도요, 운이 좋을 때 큰 대패가 나기도 합니다. 그 대패가 날 때는요, 당장 그 해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큰 대패가 날 때는 길게는 한 5년, 짧게는 3년, 또 더 짧게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문제가 난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함께 감안을 하면서 명절을 감명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묘월 간목 양인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